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군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번 시간 특히 이제 저희 의문은 7번째 시간으로 사이소리 현상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은 바로 의문의 첨가 현상이죠. 그래서 의문이 첨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A와 B가 결합할 때, 그쵸, 그 안에 없던 C가, 그쵸,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의문의 첨가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 여러 가지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 팁을 좀 드리고 출발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바로 우란이에요, 우란. 수험 생활을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험생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이제 수험 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울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눈 양옆으로 이렇게 눈물이 흘렀대요. 그렇게 항상 밤에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눈물도 뭐 실제로 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해서 여러분 우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펜 있잖아요. 펜 같은 거 이제 만드는 브랜드, 요즘 일본 거 일제 많이 쓰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어떤 볼펜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나미 외워주세요. 모나미. 그래서 우리 나미는 이렇게 니은과 미음으로만 처리를 할게요. 모나미 여러분 꼭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앞말이 있어요. 앞말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모음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외워줄게요. 아비. 와, 여러분, 얘네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사실 이 사이소리 현상 너무 어려운데 이 세 가지만 붙들고 가신다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란, 모나미, 아비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우란이에요. 우란. 사이소리 현상은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란 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이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를 정리를 하자면,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소리가. 여러분, 이 촛불 한번 같이 우선 보도록 할까요? 초와 불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시옷 있는 거 무시하시고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촛불 이렇게 발음이 돼요.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촛불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촛불 이렇게 지금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얘는 지금 비읍이에요. 비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는 그쵸, 쌍비읍으로 지금 된소리로 발음이 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라는 그쵸,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면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옷이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초와 불이 만나서 촛불 이렇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 환경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등과 불이 만났습니다. 등과 불이 만나면서 지금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읽죠?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맞아요. 등불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등불 이렇게 발음이 되죠. 등불.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비읍이 된소리 쌍비읍으로 지금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등불. 그 다음 얘는요, 밤과 길이 만나서 여러분 합성어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밤길 이렇게 발음이 되죠. 밤길. 그래서 밤길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역시 예사소리가 지금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환경을 좀 외워주세요.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보세요. 초와 불이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촛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읍이 이렇게 된소리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를
이 안에다가 뭔가 눈에 보이게끔 표시라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어떻게 했으면 좀 쉬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쓰면 되잖아요. 촛불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표시해주고 싶으면 그냥 된소리로 쓰면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뭐를 사이시옷, 얘를 사이시옷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시옷을 요 표기 자체에 이제 붙여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사이시옷을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얘 사이시옷 붙일 수 있어요?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못 붙여요. 얘 지금 밤에도 앞말에 받침이 미음이 있잖아요. 그럼 사이시옷을 못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이렇게 없는 애, 앞말에 지금 받침이 없잖아요.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서 또 이렇게 두 개의 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고유어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 하에서 부합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도 고유어고요. 그리고 불도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초 앞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이시옷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초가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자음 중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만 울림소리지만은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우란 팀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란 그리고 모나미, 아비로 우리 움직이자라고 했죠? 우란 팀을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남이에요. 모나미. 모나미 팀이에요. 모나미 팀. 이렇게 그냥 쓸게요. 모나미 팀.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란 팀은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나미 팀은 달라요. 일어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니은이 없던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코 더하기 날이 만나서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맞아요. 콧날 이렇게 돼요. 콧날. 콧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와 몸이 만났습니다. 지금 이가 모음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지금 미음으로 시작해서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지금 연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쵸?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어떻게? 잇몸 이렇게 될 거예요. 잇몸 이렇게. 그래서 없던 니은이 지금 첨가가 되었잖아요. 없던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니은 첨가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의 환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음이 있고 앞말이 모음이고 그리고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없던 니은이 첨가가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사이소리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환경도 다르잖아요. 우란이고 얘는 모남이잖아. 그리고 앞에서 뭐 등불, 촛불과 같은 것들은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의 경우는 말의 시작이 모음이나 말의 시작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앞말이에요, 앞에가. 앞말. 그냥 앞에 아무 말이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뭐 우란이라든가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앞에가 뭐 울림소리여야 된다. 그리고 뭐 몸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이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앞에 말이 오고 그리고 뒤에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일 때 여러분 반모음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있죠? 여, 야, 요, 유, 예, 예. 이와 같이 반모음 이가 개입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음들도 바로 이 모음의 환경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말 더하기 이나 반모음 이로 결합을 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볼게요. 콩 더하기 엿이에요. 앞말 뭐 상관없어. 뭐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 게 바로 여야, 요유, 예예에 해당하는 여잖아요. 반모음 이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앞말 플러스 이 모음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예사 앞말 그냥 왔죠. 그리고 이 모음 계열이 왔죠. 그리고 얘도 앞말 왔죠. 그리고 이 모음 계열이 왔어요. 그럴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 발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콩엿 이러나요? 콩엿? 콩엿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콩엿 이렇게 발음해요. 콩엿. 그리고 얘는요. 얘는 어머 웬일이야.
니은이 두 개나 첨가가 됩니다. 예산일이에요. 예산일. 예산일. 그리고 얘도 니은이 두 개나 첨가가 돼요. 깻잎 이렇게 두 개가 첨가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 모나미 팀에서는 니은이 뭐 잇몸 그리고 혼날 이렇게 하나 정도 첨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비 같은 경우는 니은이 두 개나 첨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나가 첨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리를 해보시면은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이 올 때 물론 반모음 이도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가 올 때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혹은 니은이 두 개가 첨가가 되는 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또 살소리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건 아니고 이 살소리 현상의 환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환경은 이 세 가지가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란, 모나미, 아비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란은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나미와 아비는 니은이 첨가가 되는 현상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군무원 국어는 송은영.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념 파트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봤던 예를 통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납니다.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죠.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고 또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자음 중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이 울림소리죠.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바로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돼요. 안울림. 반드시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됩니다.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예사소리가 뒤에 예사소리가 바로 된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예가 있으신가요? 밤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하다. 밤길, 등불, 산세,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우란 팀에 해당하는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날 때 뒤에 오는 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을 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미인들이 많죠, 이 세상에. 근데 정말 예쁜 사람들은 어디가 예뻐야 되냐면 코가 예뻐야 돼요, 코가. 그래서 콧날. 그리고 또 어디가 예뻐야 돼요? 막 이쁘다 싶었는데 막 입 벌리고 막 웃을 때 너무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잇몸이 너무 안 예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외우려고. 뭐 콧날 안 예쁘면 어떻고 잇몸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콧날, 잇몸에서 지금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모나미의 예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예를 아는 게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란의 예들 그리고 모나미의 예들을 좀 몇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음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냥 앞말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말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쵸?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환경과 어떤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나뭇잎, 깻잎 가볼까요? 나뭇잎, 깻잎. 나뭇잎, 깻잎. 지금 보시면은 나무와 잎이 만났고 그리고 깨와 잎이 만나가지고 지금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뒤를 가릴까 좀 명령가 돼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알아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환에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사이소리 현상의 환경과 결과를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공유했던 그런 암기 팁 있잖아요. 우란, 모나미, 아비. 그래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으로 예측이 되는 또 여겨지는 것들을 만났을 때 얘가 우란인가 모나미인가 아비인가를 좀 정리하시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사이소리 현상의 수위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또 사이소리 현상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일어나는 음운 현상도 어떤 거면 된소리가 나고 또 어떤 건 또 니은이 첨가되고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어려운 건데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우란, 모나미, 아비의 환경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수의적 현상이라는 것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상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의 수위성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사 더하기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바로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뭐 쉽게는 안 돼요. 지금 막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우란이에요, 모남이에요, 압이에요? 뭐예요? 얘 지금 울안은 아니다. 그쵸? 얘 지금 미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모남이에요. 모남이. 지금 모나미 팀 아인데 그럼 모나미 팀 아니면 지금 니은이 첨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나도 니은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 같아. 인산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맞는 발음은 바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분 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4년 전에 바뀌었나? 이 김밥이라고 우리 거의 전 국민이 발음을 하거든요. 김밥이라고 전 국민이 발음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표준 발음이 개정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김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험생분들에게 우리 합격할 때까지는 김밥 천국 가자고 김밥이 아니라 우리 김밥을 먹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그 현실의 발음과 동떨어지다 보니까는 김밥이라는 발음이 이제 표준 발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밥도 맞고 김밥도 맞아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살소리 현상의 환경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깨가 축 처진다? 이렇게 절망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나올 때마다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노트 안에서 드리는 예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드리는 예들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의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푸실 거고 또 예상문제 푸실 거고 이제 많은 문제들 뭐 동영까지 이제 문제 푸실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푸시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을 그냥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쌓아진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시험장 가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얘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렇게 쌓아가시고 그 내가 쌓는 것 가운데 문제로 나오면은 뭐 맞히는 거고 뭐 내가 그렇게 쌓은 것 가운데 문제로 안 나오면은 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맞춰요. 그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거의 맞추고요. 제가 이제 뭐 문제 안에서 또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나올 만한 거 계속 지금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 따라오시면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니까는 마음의 부담을 일단 좀 더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인사말이 아니라 인사말이 아니라 인사말이라는 거. 인사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남이잖아요. 모남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니은이 첨가가 되지 않아요. 야, 너 머릿말은 썼냐? 야, 나는 머릿말도 못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살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말이 맞습니다. 머리말. 근데 또 얘는 지금 노래와 말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혼자와 말이 더해져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얘는 모남이에요. 모남이에요. 얘도 모남이에요. 근데 얘는 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죠. 혼잣말, 노랫말 이렇게 또 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얘는 안 일어나고 얘는 일어난다라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출발해볼까? 얘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작부터 너무 인상적이거나 뭔가 세면은 좀 좋지 않아요. 사실 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처음 인사말부터 너무 강해 사람이 그리고 머릿말부터 너무 세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살살이에요. 처음 시작은 살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리말 인사말이에요. 저 멍청해 보이죠 사람. 머리말, 인사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머리말, 인사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좀 인상적으로 불러야죠. 노래방 가서 뭐 목소리 작게 내거나 뭐 노래 안 부르고 그러면 사람 이상해지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는 인상적으로 세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른다? 노랫말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사실 일종의 랩이 혼잣말 아닌가요? 그래서 랩을 할 때도 인상적으로 세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잣말, 노랫말, 혼잣말, 시작은 살살, 머리말, 인사말 이렇게 멍청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외워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볼게요. 얘가 지금 우란이에요. 우란인데 얘는 살소리 현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고무줄 이렇게 가요. 고무줄이라는 발음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여자분들
머리 묶을 때 야, 고무줄 있냐?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도 된소리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고무줄 있냐? 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 야, 고무줄 있냐? 나 머리 좀 묶어야 되는데 고무줄 있어? 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빨랫줄이에요. 빨래줄은 하지 않아요. 빨래줄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란인데 지금 된소리가 나고 있어요. 된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랫줄, 빨랫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빨래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빨래와 줄이 만나서 지금 얘가 된소리가 나잖아요. 빨래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소리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이시옷을 적고자 하는 거죠. 마침 지금 앞말에 받침도 없지. 그리고 지금 둘 다 고유어기 때문에 지금 사이시옷을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이렇게 사이시옷을 적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빨랫줄에서 이 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사이시옷을 적어주었지만 일단 그와 같은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읽을까요? 얘를 시옷을 살려 읽겠죠.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대표비 뭐가 됩니까? 디귿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렛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지. 야, 얘가 맞냐 얘가 맞냐 둘 다 싸우는 거예요. 야 얘가 맞지. 이 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옷을 얹혀준 건데 얘를 더 살리면 어떡해. 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일단 시옷이 표기가 된 이상 얘를 끝소리로 반영해서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 그래서 결과는 둘 다 맞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표준 발음이 이렇게 표준 발음이 몇 개이다, 두 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소리가 나는 것을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시한 것들은요. 우리가 디귿을 살린 거, 디귿을 살리지 않은 거에서 표준 발음이 두 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한번 볼까요? 유리잔이라고요, 유리잔이라고요? 근데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우리가 뭐 물을 한 잔 먹더라도 종이컵에 먹는 것보다 유리잔에 먹는 게 더 맛있지 않나요? 저 유리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깨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유리잔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유리 플러스 잔이에요. 유리잔, 유리잔. 그리고 얘는 술잔이에요. 우리가 술 먹을 때는 짠 하고서 건배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잔으로 된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리잔은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살 발음해야 돼. 된소리 발음하면 안 돼. 그래서 유리잔 살살, 유리잔 이렇게 살살. 그리고 술은 짠 하고 건배하면서 먹기 때문에 술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둘 다 뭐 똑같아요. 지금 소리가 똑같은데 소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표기가 똑같죠. 우리가 고 갈까 고 깔까 우리가 뭐 길 알려줄 때 야 그러니까 뭐 직진하다가 고가가 나올 거야. 그럼 고가를 타고 넘어오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고가라고 해야 돼요. 고가. 지금 쭉 오다 보면은 고가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고가를 넘어서 더 오면은 뭐 거기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어떤 다리를 말할 때 우리가 고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발음한다? 고가라고 발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예요, 고가.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가격이 높다라고 할 때 고가죠, 고가. 그래서 고가, 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은 환경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땅땅땅 결과는 바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은 수직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러하다라고 해서 우란이고 모남이고 압이든지 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냥 하나하나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죠.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사이시옷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거기다 메모를 좀 해두세요, 여러분. 사이시옷. 사이시옷. 이 사이시옷을 어느 때 적어주냐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 예외적인 규정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은 첫 번째 조건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된다. 즉 모음으로 앞말이
끝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우리가 빈자리가 마침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잠깐.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합성어일 때예요. 합성어일 때. 우리가 합성어일 때 어떤 하나의 말과 하나의 말이 더해져서 합성을 이룰 때 합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두 개의 말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순우리말 고유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말 중 적어도 하나가 고유어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원칙 세 가지 거기다 메모해 주시고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단 나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그쵸 사이시옷을 표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받침이 없는 형태여야 하며 그리고 두 말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고유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뭐냐면 두 말이 합쳐진 말들이에요. 두 말이 합쳐진 말들인데 이 말들이 둘 다 한자어예요. 한자 플러스 한자라는 거예요. 그럼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는 우리가 사이시옷을 절대 적어줄 수가 없죠. 앞말에 받침이 없어도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이 나더라도 우리가 한자 플러스 한자인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한자 플러스 한자임에도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예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 더하기 간이에요. 곡간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 나죠. 앞말에 받침 없어요. 그런데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원래 적어줄 수 없는데 우리가 사이시옷을 적어준 예외. 퇴 더하기 간, 퇴간 사이소리 현상 나기 때문에 한자 플러스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적어주고 있는 거 착간, 숫자, 횟수, 그리고 새빵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언제? now 지금 외워야죠. 우리가 언제 또 외우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골에서 맞아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수험생분이 농촌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신대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뭐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지금 강남역에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냐, 그거 물려받아서 편하게 사시면 좋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그거였어요. 장가를 못 간대요. 시골에 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계획은 딱 이제 서울에 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이제 몇 년 근무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뭐 아버지 사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뭐 내려갈 계획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는데 올라왔대요. 근데 이제 어떤 시골의 청년이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곡간에서 곡식 먼저 챙길까요? 곡간에서 곡식을 챙기는 거죠. 서울에 가서 뭐 이것저것 먹을 곡식을 챙기고 그리고 퇴간에 가서 퇴간은 그 시골집 같으니까 창고와 같은 것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퇴간에 가서 뭐 비상금이라든가 어떤 비상 물품 같은 거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녘에 착간에 올랐습니다. 착간에 올라서 내가 서울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챙겨온 것들의 숫자와 횟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겨우 새빵 얻을 돈은 되더라라는 그러한 스토리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겠어요? 곡간과 특간에 가서 챙길 거 챙기고 착간에 올라서 숫자와 횟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겨우 새빵 얻을 돈은 되더라 할 때 그 6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한자 플러스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해주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사이시옷을 표기해주는 경우이다라고 이제 꼭 외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숫자는 횟수가 있잖아요. 숫자는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은 개수. 개 더하기 수가 그치 개수로 발음이 돼서 사이소리 현상은 나요. 그런데 둘 다 역시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개수라고 그냥 적어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숫자 횟수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소리내서 외치면 좀 없어 보이니까는 그냥 살살 외치시면 되는데 개수적 부리지 마. 내가 그딴 함정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아니다. 숫자나 횟수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방법
우리 아니에요. 울안. 이응으로 끝나기 때문에 울림소리로 끝났고요. 그리고 비읍도 예사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안이지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보면 누구나 사이소리 현상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방법 이러지 않잖아요. 방법 이러죠. 방법. 그리고 얘는 고가라고 하지 않고 고가라고 한다라고 하죠. 고가. 그리고 얘는 등기라고 하나요? 등기라고 하나요? 우리 뭐 집 등기가 어디니? 뭐 이렇게 말할 때 등기가 아니라 등기가 맞다라는 거. 그리고 얘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간단이 아니라 뭐다? 간단이다. 간단.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송은영과 공부하면 돼. 이렇게 간단이에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